여러분 혹시 지금 말싸움을 앞두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제가 그 말싸움을 이기게 해드릴게요.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들고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지세요.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메모장에 쓰세요.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. 작가 유수진입니다. 말싸움을 잘해야 하는 직업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변호사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. 변호사라고 하면 말로 싸우는 직업인 것 같지만 실제 재판은 1분에서 2분 정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의 퀄리티로 승소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. 따라서 양날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글을 잘 써야 한다고 말하는데요. 특히 형사 사건보다 이혼 사건은 감정적인 글쓰기도 필요한데 가령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가 아니라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와 같이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스킬이 필요하죠. 재판의 승소도 결정짓는 글쓰기는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. 인생은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목소리만 커도 이긴다고요? 저 역시도 살면서 목소리만 키우며 싸우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. 하지만 결국 속빈 강적은 탄로 나기 마련이고 글로 정리될 수 없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. 특히 직장 안에서라면 더욱더 그랬죠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싸움을 잘 못하는 게 컴플렉스였어요.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논리적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. 잽을 날리긴 날리는데 유효타가 하나도 없달까요? 말싸움은 꼭 누군가와 다투는 상황만 뜻하진 않습니다.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내가 좀 더 유리한 몫을 챙기기 위해 불가피한 논쟁과 협의가 필요할 때도 있죠. 그럴 때 내 생각을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상황이 끝나버리면 분하고 억울했어요.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으니까요. 그런 제가 언젠가부터 말싸움 실력이 늘었습니다.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. 말로 싸우기 전에 먼저 직면한 상황을 글로 정의를 내린 다음 내가 날릴 수 있는 잽과 펀치를 글로 나열했습니다. 또한 상대방이 날릴 수 있는 잽과 펀치도 예상을 해보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말이 아닌 글로 적었죠. 그렇게 완벽히 준비된 한 장짜리 문서를 들고 링에 들어가면 높은 승률로 이겼습니다. 질 때 지더라도 최소한 분하게 지진 않았죠. 예를 들어 연봉 협상을 하는 자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저는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싶은데 회사는 4천만 원을 주고 싶어 해요. 저는 이 상황을 단순히 연봉 협상이 아니라 1,000만 원의 격차를 좁히는 협상이라고 정의를 내릴게요. 그 다음 내가 왜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글로 적어봅니다. 회사가 앞두고 있는 땡땡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든지 이전에 비슷한 산업에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든지 회사에서는 4천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겠지만 나의 근거가 탄탄하다면 5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,500만 원 선에서 협의를 해볼 여지가 생기겠죠. 말싸움을 앞두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종이와 펜을 들고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지세요. 휴대폰을 들고 잠시 화장실로 가는 방법도 좋습니다. 상황에서 멀어지면 갑작스러운 감정의 동요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.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메모장에 쓰세요.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만의 무기를.